여러분, 오늘은 제가 시민참여 방송인 인천 N방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시의 소식과 정보, 시민들의 다양한 콘텐츠를 PC와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인천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인천 N방송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inchonntv.com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카테고리별로 쉽게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올리기도 하단을 클릭하면 쉽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인천 N방송을 다운받아주세요. 앱에서 로그인 후 하단의 방송하기 버튼을 누르면 나도 이제 1인 크리에이터, 인천 N방송, 정말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은 최고의 시민 참여형 방송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천 N방송을 통한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 사전 너무 많이 썼다. 그럼 오늘 외식 콜? 너희는 안 그래? 인천에선 그래. 쓸 때마다 즐거움이 생긴다. 인천 이음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엔 인터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생활에 불편이 많으십니까? WHO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 전 세계적인 확산을 선언을 했습니다. 50일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잠시 주춤하는 것 같더니 또 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불길한 징조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인천 N방송의 이남희 PD 오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자로 그 전국의 확진자 숫자, 또 인천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전국적으로 지금 7,755명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네. 인천은 25명입니다. 전국적으로 7,700여 명, 8,000명 가까운데 인천이 사실 25명이면은 인천에 또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이래서 우리나라의 출입구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잘 대응을 했다,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인천은 하루에 20만 명이 드나드는 관문 도시인 만큼 그렇죠. 코로나19 전염병 발생 초반부터 시를 비롯한 모든 행정기관들이 철저하게 방역과 의료체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내 첫 확진 환자가 인천에서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인천시 군구에서 지역 재난 안전 대책본부를 24시간 동안 가동하고 있고요. 또 2월 20일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진 환자가 급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 커졌는데, 비록 이때는 인천시에 지역사회 감염자가 없었지만 이제 계속해서 격리 병실을 확대하고 또 인천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을 하는 등 철저한 대응을 해왔습니다. 예. 이게 사실 서울과 지금 경기도의 확진자 숫자에 비하면 인천은 그래도 그나마 잘 막았다. 네.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서울, 부산, 경기 이런 그 대도시에 비해서 인천의 확진자가 상당히 적은 편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예. 3월 1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인천의 확진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명으로 국내 전체 확진 환자의 0.3%에 불과합니다. 사실 서울은 2.5%, 부산은 1.3%, 경기는 2.3%인 거에 비하면 꽤 낮은 수치이죠. 예. 이게 또 뭐 대구에서는 그 신천지 교인들이 확산이 돼서 좀 문제가 됐었고, 최근에는 콜센터, 이게 또 지금 수도권에서 아주 난리지 않습니까? 이 콜센터 작업 환경상 한 번 번지게 되면 감기 한 번만 걸려도 뭐 절반 이상의 감기에 같이 걸린다는 그런 위험성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인천이 이렇게 그 코로나19로부터 상대적으로 상당히 뭐 안전하고 지금까지 큰 확산이 없었던 것은 시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지만, 확진을 받았던 25분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확진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모범적인 그 확진자였기 맞습니다.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25명 중에 세 분이 지금 안치 판정을 받아서 퇴원을 하셨어요. 네, 첫 번째 확진자부터 두 번째, 세 번째 확진자인데요. 그 중에 그 세 번째 확진자분이 언론에서 모범 확진자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분은 인천 시민으로서는 첫 번째 확진자이기도 한데요. 맞아요. 네,
이분이 이제 서울시 소속의 문화유산 해설사로 그 1월 말쯤에 중국인 그리고 대만, 홍콩인 등을 대상으로 관광 가이드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때 아마도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닐까 그럴 추정을 수 하고 있겠죠. 있습니다. 예. 네, 이분은 그때 이후에 이제 스스로 자각 증세를 느끼고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요. 그래요. 네. 예. 그리고 물론 일도 중단을 했고요. 되도록이면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뭐 3, 40분 거리는 도보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이고, 네, 심지어 집안에서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끼고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아니 집 안에서도요? 네. 오. 네, 대단하시죠? 예. 네. 그래서 함께 살고 있는 팔순의 노모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아이고. 최대한 뭐 서운하다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까지 이제 어머니가. 네, 멀리 예. 멀리 했다고 하십니다. 예. 네. 이게 사실 이분 입장에서는 뭐 팔순 노모가 이 병에 걸리시면은 그만큼 그 여러 가지로 더 위험하시잖아요. 그렇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연세가 드시면서 실제로 면역력이 그래서 아마 더 주의를 했지 않았나 싶은데 이분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검사 결과 다 음성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분이 이렇게 그 건강 관리 지침을 이렇게 숙지를 제대로 하시고 예. 이제 예방 관리에 주의를 한 결과 이제 같이 사는 그 노모를 비롯해서 접촉자 23명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예. 네. 참 23명이라는 접촉자도 상당히 본인이 주의를 해서 적은 접촉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음성이 나왔다니까 얼마나 주의를 하셨는지, 얼마나 모범적인 확진자인지 저희가 짐작이 되는데, 근데 이분이 이 꼼꼼하게 적은 일지, 네. 예, 자신의 증세라든지 또는 오늘 동선 이런 게 아주 화제가 됐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던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분은 처음 그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낀 직후부터 일지를 쓰셨는데요. 네. 네, 그 문화유산 해설 활동을 했던 마지막 날을 시작해서 마지막 날을 포함해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의 증상과 그 감기 치료 기록들을 바로 다 일지에 적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일지의 첫 문장은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음 기록을 남깁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아이고. 예. 예,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엿보이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일지는 총 38쪽에 걸쳐서 날짜와 시간별로 체온과 신체 증상 등을 꼼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 네. 참 우리가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를 볼 때 확진자 가운데서 뭐 도망을 친다든지 자신의 그 주소지를 속인다든지 뭐 좀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는데 반해서 이 인천의 확진자 아유 정말 이 일지까지 쓰고 이 집안에서도 이 저기라고 또 3, 40분 거리를 도보로 다닐 정도로 네. 이 접촉을 피했다고 하니까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환자 다른 확진자에 비해서 퇴원도 빨리 했다고요? 네. 경과가 좋았나 보죠? 네, 이번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요. 예. 어느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그 이분이 인하대 병원 음압병실에서 지낼 때 이제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죠. 네, 사실 코로나19는 현재 그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 즉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자가 치유가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매일 그 최선을 다했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예,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인천의 확진자 가운데 또 인천 서구 청라에 거주하는 확진자 이분도 23층에 자기 집이 네. 아파트 23층인데 거기를 엘리베이터 타면은 감염되니까 본인이 감염시킬까봐 걸어서 갔다가 아유 저는 이 얘기 듣고 네. 정말 감동했어요. 네, 저도요. 예, 이분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 이분은 인천 청라에 거주를 하시지만 그 직장이 경기도 군포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군포에서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예. 이분의 특이한 점이 아까 그 엘리베이터에서 23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온 것뿐만이 아니고 접촉자가 가족 3명뿐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이분의 그 동선을 살펴본 결과 이제 네. 외출을 할 때는 항상 그 KF94 마스크를 착용을 했고요. 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는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아닌 그렇게 23층 계단으로 아유, 얼마나 힘드셨을까. 걸어 내려왔다고 합니다. 예. 네. 심지어 그런데 그 접촉자 3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
참 이분도 네. 정말 철저하게 자기 관리한 거예요. 네네. 아, 이런 모범 확진자들 이런 분들만 계시면 사실 코로나19 안 무섭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접촉자를 3명밖에 만들 수 없었나 살펴보니 항상 이 KF94 마스크를 착용을 했고요. 그렇죠. 네. 또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을 미리 직접 해서 이제 음식을 받아서 바로 귀가를 거기서 안 하는 등. 드시고? 네, 맞습니다. 어. 네,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원래는 한 20여 명 정도로 파악을 했었는데 이제 3명으로 현저하게 예.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그 앞서 그 문화관광 해설사 하셨던 그 확진자 마찬가지로 네. 결국 자기 때문에 감염이 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두 분 다. 그죠? 네. 아, 이 정도로 참 모두 음성. 철저하게 예, 네. 확진자들이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이분도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것들입니까? 뭐 사실 이분은 출근도 하셨고 또 예. 슈퍼도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셨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그 문화유산 해설사 분보다 훨씬 행동 반경이 넓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군포까지 왔다니까. 접촉자가 이렇게 적었던 이유는 바로 그 코로나19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켰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말 인천의 확진자 이런 분들 참 모범 확진자로 지금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아주 그 인천의 코로나19가 좀 상대적으로 안전지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모험 사례도 있지만 좀 얘기 들으면은 조금 참담한 답답한 이런 경우도 있는데 뭐 심한 경우 일부 지역에서 도주를 한다든지 네. 또는 주요 동선을 거짓말한다든지 자기 출신 지역을 거짓말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견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네, 3월 8일에 그 대구 신천지 교인 확진자 중 한 명이 이제 경증 환자로 분리가 되어서 예. 생활치료센터로 이제 이송되던 중에 이분이 원래는 이제 격리되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이 좋았는지 이제 가던 중에 옮겨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대구 의료원으로 이송을 다시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병실로 이동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간호사의 뒷머리채를 잡고 이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정말. 이 네. 방역 당국 입장에서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같이 협조해 가지고 뭔가를 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도망을 가 버린다. 네. 아, 이 뭐 약간의 그 정신병력이 또 있었다고 그래요. 네. 예. 이후에 이제 신천지 측에서 이 환자가 10년 전쯤에 이게 조현병을 앓았다고 밝혔는데요. 예. 그래도 너무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그럼요. 생각이 예. 듭니다. 이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는 경우에 처벌이 강화가 돼서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따르면 검사 거부하면은 뭐 벌금 나오죠? 네. 얼마 정도 맞습니다. 됩니까 이게? 네, 만약에 이제 코로나 3법이 본 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요. 네. 이제 이 개정안이 이제 공포안이 의결되고 또 시행이 된다면 감염병 의심 환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처해지고요. 그리고 예.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 최고 1,000만 원까지 벌금이 내려질 수가 있고 이 징역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본인이 확진자로 만약에 됐다, 내가 감염이 된 게 확실하다, 그때부터는 말을 조사 당국의 말을 아주 잘 따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지금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이제 특정 지역에서 이 확산되던 것이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될 정도로 이게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콜센터, 네. 수도권 콜센터하고 천안에서 열렸던 줌바 댄스 워크숍, 이것도 참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전국에서 그 댄스 강사분들이 모이셔서 워크숍을 하고 여기서 감염이 되고 전국으로 퍼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강사분들 전국에 다 흩어져가지고 그 강사분들 거기 수강생분들 이런 경우에 참 이거 대책이 없죠. 이 정확하게 어떻게 발생이 된 건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 줌바 댄스 워크숍 같은 경우는 충남 지역에서 지금까지 102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네. 이 가운데 92명이
줌바 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고, 네, 전파의 진원지는 그 2월 15일 천안에서 열린 줌바 댄스 강사 워크숍이었습니다. 예. 네, 이 워크숍에 참석한 강사들 중에는 대구 시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충남뿐만이 아니고 가까운 세종시에도 이 워크숍 관련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세종시는 2월 22일 확진자 1명이 발생한 이후에 3월 5일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는 여기는 안전한 곳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네, 계속 안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줌바 댄스 강사 워크숍 참석자가 이제 세종시로 돌아오면서부터 불과 닷새 만에 거죠. 네, 5차 감염까지 이어져서 확진자가 9명이나 더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참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뭐 본인이 내가 감염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참 방법이 없는데 그만큼 코로나19의 전파력이 강하다는 거죠. 이 4, 5일 사이에 뭐 수십 명, 수백 명까지 전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증상이 없어서 자신이 확진자라고 예상도 못한 이런 경우에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긴 예. 합니다만 이제 그 줌바 댄스 워크숍 참석자 중에 또 서울 시민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이 강사가 이제 워크숍 참석 이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강의도 하고 예. 왜냐면 증상이 없기 증상이 때문에 없으니까. 전혀 생각을 예. 못했겠죠. 그리고 강릉 여행까지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아, 그분이 이분이구나. 네. 저기 검사 받아서 확진된 이후에도 여행을 좀 다녔다면서요? 네, 원래 예정된 여행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분한테 이제 충남 도청에서 줌바 네. 댄스 워크숍 관련 접촉자들을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이분이 네. 나와서 이제 검사를 권유한다라고 전화를 받았고 이분이 이제 강릉에 도착한 직후에 검사를 받았다고 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후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강릉 일대를 여행했다는 것. 이왕 나온 여행이니까 그냥 다니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있을 수 사실 없는 일이죠. 예. 일단 검사를 받았으면 이제 확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염두를 그럼요. 해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콜센터, 수도권 지역 콜센터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콜센터의 근무 여건상 네.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비말이라고 그러죠. 이 네. 특히는 참 지금 뭐 상당 부분의 콜센터들이 뭐 영업을 중단하거나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이 재택근무도 쉽지는 않다고 그래요. 참 이 확산 추세가 좀 꺾이길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인천의 이 모범 확진자들 같이 자신한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방역 당국에 연락이 오면 모든 걸 중단하고 자가격리 또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는 가족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뭐 말씀드린 대로 전염력이 정말 대단하지만 이게 뭐 순식간에 삽시간에 그냥 이게 퍼지는 거지만 이게 사실은 지금 완치된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이 면역력이 있으면은 뭐 그렇게 상당히 위험한 지경까지 갖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 면역력이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외출을 자제하고 있고 또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이제 네. 면역력이 무너지고 있어요. 네, 사실 네. 생활 패턴도 무너지면서 운동도 조금씩 덜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매일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문자가 오고 또 계속 뉴스에는 계속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 속보로 그 얘기만 이야기들만.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도 마음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이런 불안 덕분에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또 손을 깨끗이 자주 씻으면서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무사히 넘기는데 오히려 이 불안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때 이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서 이제 이렇게 좀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수도권에서 갑자기 콜센터를 중심으로 또 줌바 댄스를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금 경각심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코로나19 극복하고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예방법 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말하는 정보들을 빠르게 습득하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는 지역에 확진자가 나타났다라는 그 네. 문자를 받으시거나 많이 와요. 네. 정보를 받으시면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 또 그렇죠. 이동 경로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로는
정말 많이 중요하게 네, 강조되고 있는 개인 위생 관리입니다. 네, 호흡기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사실 직접 코나 눈, 코, 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손을 통해서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에 이렇게 얼굴에 닿으면서 네,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 위생 철저히 해주시고 또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는 꼭 이제 기침이나 이제 재채기를 하실 때 꼭 마스크를 사용하시거나 혹시 마스크가 없다면 이렇게 팔로 이렇게 가리거나 수건 휴지로 가려서 재채기를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참 이 마스크 사는 것 때문에 참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죠. 개인 위생에도 좀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요즘 뭐 헝겊 마스크들도 많이들 쓰시고 헝겊 마스크도 괜찮다고 그래요. 안 쓰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 이 가족들이나 확진자, 격리자들이 지켜야 할 수칙 짧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마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에는 뭐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독립된 공간에서 맞습니다. 혼자 생활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항상 자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신의 그 발열이라든지 기침과 같은 그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꼭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한 집에 같이 머무르는 가족들도 당연히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네, 뭐 수건이나 식기, 뭐 개인 용품들은 꼭 반드시 따로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이 코로나19 위기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생활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19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인천N방송 이나희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난다. 그 집단의 본성이 나타난다. 인천에서 그 확진자들이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 이 전국의 확진자들이 다 같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코로나19가 어디 침투할 틈이나 있겠습니까? 전염병이 돌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절일수록 내 주변에 있는 분들, 또 내 가족들, 또 모든 국민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배려심 있는 그런 마음이 더 필요할 겁니다. 자, 인천의 인터뷰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